피터팬 제1장 피터가 찾아오던 밤. 한 명을 빼고 세상 모든 아이들은 자라요. 그건 누구나 곧 알게 되죠. 웬디가 그걸 처음 알게 된 건 2살 때였어요. 그날 웬디는 정원에서 놀다가 꽃 하나를 꺾어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작은 손에 꽃을 꼭 쥐고 말이에요. 그때 웬디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달링 부인은 그 모습을 보더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대요. 오, 왜 넌 영원히 이렇게 있을 수 없을까?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웬디는 자라야 한다는 걸 알았죠. 2살이 되면 다 알아요. 2살은 끝의 시작이거든요. 그들은 런던 14번지에 살았어요. 웬디가 태어나기 전엔 달링 부인이 그 집의 주인공이었죠. 그녀는 낭만적인 마음을 가진 아주 사랑스러운 숙녀였어요. 그 마음은 동양에서 온 상자들처럼 겹겹이 숨어 있어서 하나를 열면 그 안에 또 하나가 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녀의 입가 오른쪽 구석엔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키스 하나가 있었대요. 보이긴 하는데 아무도 받을 순 없는 키스요. 달링 씨가 그녀를 얻은 건 조금 요령 덕분이었어요. 그녀에게 청혼하려고 많은 신사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는데 그들 중 유일하게 달링 씨만 마차를 타고 가장 먼저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가 그녀를 차지했죠. 그는 그녀의 마지막 상자와 그 키스만 빼고 모든 걸 얻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상자에 대해 몰랐고 그 키스는 결국 포기했죠. 웬디는 늘 생각했어요. 나폴레옹이라면 그 키스를 얻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마 시도하다가 화를 내며 문을 쾅 닫고 나갔겠죠. 달링 씨는 똑똑했어요. 주식이 오르고 증권이 떨어지는 걸 늘 아는 척했죠. 그는 자신이 꽤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고 아내가 자신을 존경한다고 자랑했어요. 달링 부인은 결혼할 때 흰 드레스를 입었고 처음엔 가계부를 아주 꼼꼼하게 적었어요. 방울향 배추 하나까지 빠짐없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계산서에는 콜리플라워 대신 얼굴 없는 아기들의 낙서가 자리 잡았죠. 그녀는 합계를 낼 때마다 그림으로 대신했어요. 그게 달링 부인의 추측이었죠. 그렇게 해서 웬디가 태어났고 그 다음엔 존, 그리고 마이클이 태어났어요. 웬디가 왔을 땐 그들이 그녀를 키울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대요. 입 하나가 더 생긴 셈이니까요. 그래도 달링 씨는 웬디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는 늘 계산을 하며 말했죠.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달링 부인은 그럴 때면 손을 꼭 잡고 할 수 있어요, 조지.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녀는 언제나 용감했죠. 하지만 조지는 달랐어요. 그의 방식은 늘 종이와 연필이었어요. 그녀가 말을 꺼내면 계산을 다시 처음부터 해야 했죠. 쉿, 방해하지 마. 그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숫자를 읊조리며 한참을 계산했죠. 1파운드 17, 사무실에 2와 6, 커피를 끊으면 2와 9와 6. 그러다 누가 움직이면 소리쳤어요. 누가 움직였어? 다시 해야겠잖아. 결국 웬디는 계산에 간신히 통과했어요. 그 뒤로 조니, 그리고 마이클이 조심스레 그 계산을 통과했죠. 그렇게 새 아이는 유모와 함께 양복을 단정히 입고 학교로 걸어 다니게 되었어요. 그들의 유모는 나나라는 뉴펀들랜드 개였어요. 네, 정말이에요. 개였어요. 하지만 세상에 그보다 더 훌륭한 유모는 없었답니다. 아이들이 울면 새벽이라도 달려오고 기침이 나면 목에 스타킹을 감아줬어요. 언제 쉬어야 할지, 언제 이불을 더 덮어야 할지도 모두 알고 있었죠. 그녀는 늘 아이들 곁에 있었어요. 학교 갈 때면 우산을 입에 물고 따라갔고, 비가 오면 잽싸게 펴서 아이들을 덮었어요. 그 모습은 참 멋졌죠. 아이 방은 언제나 정돈되어 있었고, 달링 부인은 그게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달링 씨는 가끔 불안했어요. 이웃들이 개를 유모로 쓴다며 수군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도 나나는 완벽했어요.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살았고, 그 누구보다도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어요. 피터팬이 오기 전까지는요. 달링 부인은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들면 그들의 마음을 정리하곤 했어요. 좋은 엄마라면 다 그렇게 하죠. 아이 마음속을 살짝 들여다보면서 낮 동안 흩어진 생각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예요. 이건 여기에, 저건 저기에, 마치 서랍을 정리하듯 말이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마음속을 다정하게 훑어보았어요. 예쁜 생각들은 뺨에 대고 미소 짓고
지저분한 생각들은 조용히 덮어두었죠.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이 깨어날 때면 장난기와 악동스러움은 바닥에 눌러놓고 그 위로 예쁜 마음들이 햇살처럼 가지런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달링 부인은 그 마음속 어딘가에서 피터라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존의 마음에도 마이클의 마음에도 그리고 웬디의 마음엔 특히 굵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죠. 그녀는 물었어요. 웬디, 피터가 누구니? 피터팬이에요, 엄마. 모르세요? 그 말을 듣고 달링 부인은 잠시 멈췄어요. 어릴 적 요정들과 산다는 피터팬 이야기를 어렴풋이 떠올렸거든요. 아이들이 죽으면 겁먹지 않게 그 곁을 지켜준다는 그 이상한 이야기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젠 다 컸을 거야. 하지만 웬디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직도 제 크기예요. 며칠 뒤, 아이 방 바닥에서 낯선 잎사귀 몇 장이 발견됐어요.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는 잎들이었죠. 그때 웬디가 말했어요. 또 피터가 다녀갔나 봐요. 달링 부인은 웃었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잎사귀는 영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모양이었거든요. 그날 밤, 그녀는 아이들이 잠든 방 안을 천천히 살폈어요. 그리고 창문 쪽을 향했을 때 갑자기 바람이 스쳤어요. 창문이 활짝 열리고 한 소년이 그 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골격 잎사귀로 만든 옷을 입고 작은 불빛 하나를 데리고 있었죠. 그 불빛은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이며 움직였어요. 달링 부인은 잠에서 깼고 소년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그가 피터팬이라는 걸요. 그의 얼굴엔 달링 부인의 그 키스와 꼭 닮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날 밤 피터팬은 네버랜드의 문을 처음으로 열고 그들의 세상으로 들어왔어요.